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아직까지 방향이 없죠. 뭐 이렇다 할 만한 방향이 나오질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 빠져 있는 느낌도 많이 들게 되고, 반등인 것 같기도 한데 추가 매수 하자니 더 내려갈까 봐 겁나고, 굉장히 긴가민가한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장이 연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관망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증시를요, 약간의 두 가지 선으로 표현한다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 그냥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약간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고 한다면 역시나 위쪽인 3200포인트죠. 3250포인트인 지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던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뭐 하락의 흐름이 나온다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했더니 증시가 올라가지 않으면 물려버려가지고 위에서 비중만 많아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라고 하는 게 무작정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물론 지금 이제 주식하신 지 1년 좀 채 안 되셨던 거나 또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 증시 맨날 올라가기만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 사실 성장도 굉장히 저성장으로 내려가 있고 물가도 굉장히 안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페드라고 하는, 연준에서 하는 연준이 돈을 양적 완화를 풀어서 돈을 풀어가지고 증시를 꾸역꾸역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시는요, 연준이 이렇게까지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증시는 맨날 올라가는 것만 그런 것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거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해 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지금 1년 하신 분들 또는 최근에 하신 분들 다들 잠깐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하셨으면 앞으로 평생 또는 오랫동안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이런저런 증시에 대해서 대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만이 증시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은 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려가야 되는가? 일단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쉬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가슴 근육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매일매일 가슴 근육 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위를 바꿔가면서 좀 휴식 시간을 주면서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큰 폭락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내려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저 같은 빈관론자들의 눈에도 이 정도 조정이 들어왔으면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논스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에서 물가만 올라가고 있고 성장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거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증시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과 자산 긴축에 대한 공포로 만들어지면서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뽑을 수 있는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증시는요, 여러분들이 섣불리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4월 달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백신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또는 좋다 해서 고점에 샀던 모든 종목들 다 포함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잘못 잡으셔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빨리 이번 반등 때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업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철도 테마 잡아라. 그리고 보안 테마, 보안 테마 이미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다른 테마가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식음료 파트가 있겠죠. 역시 저는 식량 난이 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식음료 파트를 잡아놓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수익이 계속 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증시가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부터 좋다고 했던 오리온 홀딩스,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역시나 농심과 같은 기업들도 증시가 빠져내려가는데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면서 저점을 잘 지지받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증시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음료 파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식음료 파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급력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제가 성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시나 술 마시는 거. 우리 음주도 결국은 뭐 좋든 안 좋든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담배, 술, 담배 같은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역시나 KT, NG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증시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자기는 꿋꿋이 자기 갈 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KTNG라고 하는 이 기업의 뭐 실적이 나빠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영업이익도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4천억, 5천억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경기가 답답하니까 담배를 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선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경기와 상관없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잡아놓으신 분들은 역시나 빨리 정리하는 관점으로 과거에 유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청산하시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담아놔야 증시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경기가 어떤지, 지금 내 체감 경기는 또 어떤지,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다들 지금 뭐 먹고 살만한지 아니면 부채 때문에 힘들어 죽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 증시를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반 직장인분들은요 의외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자 내기를 버거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 4월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왜냐? 기업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는 싶은데 돈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돈은 마련해야 되겠고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럼 어때요? 야, 우리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자. 그게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기업들이 유상증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기업이 돈 필요해서 한 건데 그걸 빌려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서 뭐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뭔가 확장성 있게 쓰면 좋은데 운영 자금으로 쓰거나 또는 뭐 인건비를 내는 데 쓰거나 또는 세금 내는 데 쓰거나 또는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 살려고 투자자들 씨말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벌써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기업이 탄탄하지 않다, 뭔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한다면 지금은 투자를 좀 깊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